알리나 페트로바는 엉성하게 짠 진홍색 쇼를 10번째나 되는 듯 다시 고쳐 매며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분주한 복도를 걸어갔다. 부드러운 양모는 유난히 까끌거리는 느낌이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어당기는 등대 같았다. 그녀의 짙은 녹색 눈은 닳고 다른 타일 바닥에 고정되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침 역사 수업에 더 가까워졌다. 키가 겨우 160cm가 조금 넘는 가냘픈 체구는 헐렁한 가디건 속에 종종 파묻혔고 알리나는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데 달인이었다. 복도는 아이들이 바인더를 쾅 닫고 건너편에서 인사를 외치면서 전형적인 수요일 아침에 혼란으로 웅성거렸다. 알리나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더 꽉 껴안고 험담하는 학생들의 무리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자신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다. 가족이 키예프에서 이 조용한 오리건 마을로 이사온 지 거의 6개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안에서 들여다보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비켜 늙은이, 뒤에서 누군가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알리나는 노스우드 고등학교의 스타 쿼터백인 박건우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완벽하게 흐트러진 갈색 머리와 오만한 미소는 그를 무리의 리더로 만들었지만 그의 차가운 개암나무색 눈에는 알리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심술구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며 그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교실에 도착하기를 바랐다. 야, 너 말하는 거야. 박건우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복대 울려 퍼졌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알리나는 교실 문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박건우의 친구인 최민준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최민준의 옅은 금발머리와 창백한 안색은 그의 얼굴에 퍼진 잔인한 미소가 아니었다면 무해해 보였을 것이다. 그들 뒤에는 그들 삼총사의 세 번째 멤버인 강태준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손가락 마디를 꺾고 있었다. 강태준은 키가 180cm가 훨씬 넘었고 넓은 어깨는 야구 점퍼를 꽉 채워 복대 그림자를 드리웠다. 제가 너 무시하잖아, 박건우. 최민주는 가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낄낄거렸다. 꽤 무례하지 않아? 박건우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싸구려 향수는 알리나의 공간을 침범하며 콧속을 가득 채웠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너 같은 쓰레기가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노르망디에 상륙했어.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최소한 존경심이라도 보여야지. 알리나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마침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한국인이에요. 웃기시네. 강태준이 껄껄 웃었고 그의 굵은 목소리가 복도를 진동시켰다. 나는 중국의 황제다. 늘어나는 구경꾼 무리는 강태준의 농담에 웃었고 알리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개입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행정관을 찾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역사 선생님인 김 선생은 닫힌 교실 문 뒤에 남아 소란을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 같았다. 공기는 오래된 책과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알리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수업에 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박건우의 미소가 넓어졌고 잡지 표지에 나올 법한 완벽하게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냈다. 오, 싸움을 원하지 않아? 그럼 네가 왔던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야지. 무리들은 웃음으로 끌어올랐고 알리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민준을 밀치고 역사 교실로 들어갔고 박건우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김 선생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에 놓인 서류 더미에 다시 집중했다. 알리나는 방 뒤쪽의 평소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친절은 힘이란다, 아가야. 너의 착한 마음을 통해 네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보여주렴. 끊임없는 모욕에 직면했을 때 그 조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녀가 알기만 한다면. 반 친구들이 몰랐던 것은 알리나가 지난 7년 동안 할아버지의 지도해 삼보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김두한은 키예프에서 자신의 피트니스 체육관을 열기 전에 군사교관이었고, 알리나에게 작은 체구는 무력 대신 지렛대와 속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의 근육은 수많은 시간 동안 던지기, 조르기, 항복 기술을 연습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할머니의 평화로운 믿음 때문에 체육관 밖에서 그 기술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오전은 평소와 같은 수업과 어색한 복도 마주침으로 이어졌다. 점심시간 동안 알리나는 구내식당 창가 근처의 빈 테이블에서 평소 자리를 찾아 다른 학생들이 웃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만든 만두를 조금씩 먹었다. 그녀는 낡은 1984 사본을 꺼내 암울한 이야기에 빠져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테이블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공기는 쉰 피자와 세정액 냄새가 났다. 점심은 뭐 먹냐, 빨갱이? 박건우의 목소리가 녹슨 칼날처럼 구내식당에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그 이상한 음식으로 학교를 독살할 계획이야. 최민준과 강태준은 그의 양쪽에 서 있었고 그들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근처의 몇몇 테이블은 고개를 돌려 쇼를 지켜봤고 드라마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대화를 멈췄다. 알리나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녹색 눈은 박건우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다. 그냥 만두예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드셔보시겠어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박건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회복했다. 나는 러시아 쓰레기는 안 먹어.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플라스틱 용기를 움켜쥐고 내용물을 테이블에 쏟았다. 만두, 감자, 치즈가 표면에 흩뿌려졌고 사워크림이 그녀의 청바지에 뚝뚝 떨어졌다. 구내식당은 숨 막히는 소리와 불안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알리나는 그 엉망진창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수십 쌍의 눈이 그녀에게 쏠려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일부는 7년 동안의 삼보 훈련을 박건우의 자만심에 가득 찬 얼굴에 퍼붓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더 큰 사람이 되렴, 아가야. 용서를 통해 힘을 보여주렴. 그건 불필요했어요. 알리나는 조용히 말하며 가방에서 냅킨을 꺼내 엉망진창인 것을 치우기 시작했다. 박건우는 웃었고 그 가혹한 소리는 이제 조용해진 구내식당에 울려 퍼졌다. 오, 미안해. 기분이 상했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야겠네. 그 애를 내버려둬. 박건우. 구내식당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알리나는 김서연이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김서연의 밝은 금발머리는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고 그녀의 푸른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알리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몇 안 되는 학생 중 한 명이었고 종종 미소를 나누고 책에 대한 공통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나, 최민주는 비열한 기쁨으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밝히며 웃었다. 성녀 김서연이 구조하러 오셨네. 김서연은 그들의 테이블에 도착하여 알리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애를 내버려둬. 그 애는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박건우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의 관심은 이제 약탈적인 관심을 가지고 김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아, 나는 네가 러시아 애호가인 줄 몰랐어. 네가 어울리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완전한 멍청이가 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김서연은 구내식당의 속삭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되받아쳤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어졌다. 알리나는 박건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고 그의 손이 옆구리에서 주먹을 꽉 쥐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그녀는 실수로 김서연을 자신의 엉망진창인 상황에 끌어들였고 그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입이 험하네. 박건우는 김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누군가 너에게 예절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 알리나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태준이 손을 뻗어 김서연의 팔을 잡았고 그의 큰 손은 그녀의 손목을 쉽게 감쌌다. 그래, 우리 둘 다 너희 여자애들에게 존경심에 대해 가르쳐야 할 것 같아. 군의 식당은 조용했고 모든 눈이 그 대치 상황에 쏠렸다. 알리나는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것을 느꼈고 몇 달 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군의 식당 아주머니인 박 여사가 그들의 테이블에 나타났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물었고 그녀의 회색 머리는 그녀의 엄격한 얼굴과 어울리는 꽉 조인 올림머리로 묶여 있었다. 공기는 기름진 감자튀김과 쉰 커피 냄새가 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여사님. 박건우는 즉시 그의 매력적인 미소를 되찾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우리 세 반 친구와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의 눈은 테이블 위에 엉망진창인 것을 훑어봤지만 그녀는 아무런 질문 없이 박건우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자, 이 엉망진창인 것을 치우고 자리로 돌아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났어.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걸어가자 박건우는 알리나의 귓가에 가까이 몸을 숙였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반. 그리고 다음번에는 네 작은 여자친구가 널 구하러 오지 않을 거야. 삼총사는 웃으며 걸어갔고 알리나와 김서연은 망가진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다. 김서연은 흩어진 냅킨을 모으는 것을 도왔고 그녀의 손은 분노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알리나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김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푸른 눈은 이해심으로 부드러워졌다. 너는 나를 아무데도 끌어들이지 않았어. 나는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말한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춰 알리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런데 왜? 너는 절대 방역하지 않아. 나는 네가 체육 시간에 있는 것을 봤어. 너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해. 알리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김서연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친 것을 알아차렸을까? 나는 폭력을 믿지 않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문제 해결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 김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글쎄, 어떤 문제는 다른 종류의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오후의 나머지는 수업과 경계하는 시선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구내식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졌고 알리나는 속삭이는 대화와 지적하는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동정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외부인으로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알리나는 건물을 떠나 가족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사물함으로 갔다. 그녀는 조합 자물쇠를 돌렸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조용한 저녁에 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금속 문을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복도는 땀과 바닥 왁스 냄새가 났다. 그녀의 손은 검은 마커로 휘갈겨 쓴 메시지를 읽으면서 떨렸다. 우리가 너를 상자에 담아 돌려보내기 전에 러시아로 돌아가. 알리나의 시야는 눈물이 고이면서 흐려졌다. 그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만 몇 달 동안의 모욕의 무게는 마침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녀는 사물함을 쾅 닫고 학생들의 무리를 헤치며 출구를 향해 서둘러 갔다. 시원한 가을 공기가 학교 정문을 뛰쳐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부딪히며 내부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건우의 목소리가 경고 사이렌처럼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야, 동무, 기다려.
알리나의 발은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더 빨리 움직였고 그녀의 가방은 엉덩이에 부딪혔다. 그녀는 탈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학교 버스는 이미 떠났고 그녀는 주차장에 갇혀 도망갈 방법이 없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 박건우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돌려 그와 그의 친구들을 마주보게 했다. 최민준과 강태준은 그녀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반원형으로 둘러쌌다. 다른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마치 권투 경기처럼 그 대치 상황을 둘러싼 원을 형성했다. 알리나는 김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군중을 헤치고 오는 것을 보았다. 뭘 원해? 알리나는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박건우의 미소에는 친절함이 없었고 그는 가방에 손을 넣어 낡은 러시아 국기를 꺼냈다. 네가 여기서 머물도록 허락해준 나라에 대해 존경심을 보이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얼굴 앞에서 국기를 흔들며 말했다. 키스하고 들여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게 어때? 군중은 기대감에 웅성거렸고 일부 학생들은 그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알리나는 이 순간이 몇 시간 안에 온라인에 공유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에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눈은 움츠러들지 않고 박건우의 눈과 마주쳤다. 박건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오, 나는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너와 저기 있는 내 작은 친구에게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거야. 그는 김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김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강태준이 앞으로 나아가 김서연의 팔을 잡고 원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 애를 놔줘. 알리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했다. 이건 너와 나 사이의 일이야. 최민주는 얼굴을 비틀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너를 옹호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일이 되었어. 어쩌면 그녀도 교훈을 배워야 할 거야. 박건우는 알리나의 쇼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손가락이 진홍색 양모에 스쳤다. 저기, 그거 알아? 나는 이 물건이 멍청하다고 생각해. 어쩌면 너는 그것을 벗고 모두에게 네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박건우의 손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군중은 숨을 죽였다. 알리나는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것을 느꼈고 너무 많은 물에 무너지는 댐 같았다. 평화와 친절에 대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은 이 치매에 직면하여 무너졌다. 나를 만지지 마. 그녀는 위험한 어조로 말했고 그 소리에 박건우는 멈췄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잔인한 웃음과 함께 그는 그녀의 숄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잡아당겼고 그가 그것을 벗기려고 할 때 양모는 그녀의 어깨를 가로질러 미끄러졌다. 알리나는 숄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 위반은 완료되었고 마지막 선이 넘어갔다. 그 순간 7년 동안의 삼보 훈련이 전기처럼 그녀의 근육을 통해 솟아올랐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지시로 대체되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을 방어하라. 알리나의 손이 솟아올라 박건우의 손목을 쇠처럼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가 날카로운 숨을 들이쉬며 쇼를 놓게 만든 압력점을 찾았다. 그녀의 다른 손은 횡격막을 때리는 정확한 공격을 형성했고 그의 폐에서 공기를 몰아내고 그를 비틀거리게 뒤로 보냈다. 박건우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거리며 몸을 웅크리자 군중은 숨을 죽였다. 최민준과 강태준은 그들이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충격에 빠져 멍하니 바라봤다. 맙소사, 누군가 속삭였다. 봤어? 알리나는 침착하게 쇼를 고쳐매고 박건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가 바뀌었고 이전의 구부정한 자세는 훈련된 파이터의 자신감 있는 자세로 대체되었다. 나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는 조용한 주차장을 가로질러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건우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이 망할 년, 그는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알리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서투른 공격을 피했고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펀치를 막았고 그녀의 왼손은 그의 무릎을 쳤다. 관절은 역겨운 소리와 함께 꼬였고 박건우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최민주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달려들었다.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어. 알리나는 그의 난폭한 휘두름 아래로 몸을 숙이고 그의 배를 걷어찼고 그를 그의 친구 옆에 쓰러뜨리는 던지기로 이어갔다. 군중은 더 가까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휴대폰은 싸움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3명 중 가장 큰 강태준은 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체격 우위는 분명했지만 알리나의 눈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희생자에서 더 위험한 존재로 변했다. 어서 와, 강태준. 그녀는 침착하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마. 강태준은 트럭처럼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알리나는 더 큰 상대를 싸우도록 훈련받았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그의 다리를 쓸어버렸고 그가 땅에 쓰러지자 그의 체중을 이용하여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주차장은 3명의 불량배의 신음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알리나는 그들 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숄은 제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반 친구들의 충격에 빠진 얼굴을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존경심,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김서연은 군중에서 벗어나 알리나의 곁으로 달려갔고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어디서 그런 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어? 알리나의 표정은 그녀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소녀를 바라보면서 부드러워졌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박건우는 가슴에 부상당한 다리를 안고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굴욕감으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증오로 타올랐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는 헐떡거렸다. 너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알리나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움직임에 박건우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네, 끝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혔고 나는 친절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를 내버려 뒀어. 하지만 네가 내 숄을 만졌을 때, 네가 김서연을 위협했을 때 너는 선을 넘었어. 그녀는 군중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주차장의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내버려 둔다면 나는 당신들을 내버려 둘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나나 내 친구들을 다시 괴롭히러 온다면 오늘 일어난 일은 부드러운 경고처럼 보일 거예요. 군중은 떠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속삭이면서 걸어갔다. 일부는 존경심을 가지고 알리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용기에 대한 지지와 감탄을 표했다. 주차장이 비워지자 김서연은 알리나 곁에 남아 그녀의 얼굴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해서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자신을 옹호해서 기뻐. 알리나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 일에 대해 들으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는 폭력이 더 많은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믿으세요. 김서연은 그녀의 팔에 손을 얹었다. 때로는 폭력이 불량배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예요. 너는 그들에게 너를 내버려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로 선택했어요. 그들이 거리를 향해 걸어갈 때 알리나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괴롭힘이 멈출 것이라고 믿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고
때로는 존경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쇼를 제자리에 메고 노스우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무관심보다는 존경심으로 복대서 그녀 앞에서 갈라섰다. 일부 반 친구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우정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박건우, 최민준, 강태준은 결석했고 박건우의 다리가 부러졌고 3명 모두 그들의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역사 선생님인 김 선생은 알리나를 불러 더 일찍 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내가 무언가를 했어야 했어. 그는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외면하기로 선택했어.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 알리나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변화는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는 갑자기 괴롭힘 방지 정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몇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에게 더 환영받는 곳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김서연은 점심시간에 그녀를 찾아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 그녀가 물었다. 알리나는 그 질문을 고려했다. 달라졌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폭력을 좋아하지 않고 다시는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 하지만 나 자신을 방어하고 너를 보호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김서연은 보호에 대한 언급에 뺨이 붉어졌고 그들 사이의 공기가 무언가 바뀌었다. 어제 네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계속했다. 할아버지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혹시 나에게 자기 방어술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다시는 그렇게 무력하게 느끼고 싶지 않아. 알리나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다. 그러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 몇 주가 지나면서 알리나는 노스우드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을 피하려고 애쓰는 눈에 띄지 않는 소녀가 아니었지만 불량배가 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존경심. 다른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할 때 그녀에게 조언과 지원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 방어술을 연습하고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나는 작은 친구 그룹을 만들었다. 김서연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점차 더 많은 것으로 발전했다. 박건우와 그의 친구들은 정학 처분 후 학교로 돌아왔지만 알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패배한 굴욕감은 그들의 자신감을 깨뜨렸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알리나가 학교를 떠나려고 할 때 박건우가 그녀의 사물함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의 오만한 표정은 수치심으로 대체되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어. 내가 한 말, 너를 대했던 방식 끔찍했어. 알리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진실의 징후를 찾았다. 왜 지금이야? 그녀가 물었다. 왜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사과하는 거야? 박건우의 턱이 굳어졌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자 그의 어깨는 패배감으로 축 늘어졌다. 왜냐하면 내 말이 맞았어. 그는 말했다. 나는 불량배였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너는 나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이전의 냉담함이 없었다. 네가 나를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알리나는 그녀의 분노가 사라지고 연민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다. 박건우는
힘을 보여주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배우지 못했다.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진심이기를 바라. 박건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고 알리나는 그녀의 생각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변화가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옹호할 용기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것이 어려울 때에도. 가을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알리나는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뺨을 내미는 것이 좋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핵심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불량배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김서연의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내 집에서 영화의 밤? 내가 팝콘을 만들고 네가 내게 보여준 그 동작들을 연습할 수 있어. 알리나는 답장을 입력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거기 갈게. 그리고 김서연, 구내식당에서 나를 옹호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답장이 빨리 왔다. 우리는 서로를 옹호해. 그게 친구들이 하는 일이야. 알리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집으로 더 빨리 걸어가면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힘,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싸움에 맞서고 언제 싸우고 언제 용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한때 사라지려고 했던 소녀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그녀의 진홍색 숄은 희망의 등대처럼 햇빛을 받았다. 그녀는 존경은 자유롭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때로는 행동 용기, 그리고 옳은 것을 옹호하려는 의지를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을. 노스우드 고등학교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알리나 페트로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힘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부당함에 맞서 함께 일어설 때 나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쳤다. 변화는 완료되었지만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